매년 2월마다 소개해드리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혁신 기술, 유망 기술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이 자산운용사 펀드 회사가 아크라고 있어요. 제가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막 쭈루룩 매년 요 맘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번에도 특히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제가 요약본으로 핵심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끝날 때 리포트도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과 함께 보시든 영상을 보시고 다시 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150페이지나 되는 엄청나게 긴 보고서인데 제가 이제 최대한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리포트 보고서는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매년 나오는 거고요. 2025년인데 이제 올해 뭐가 특징인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캐시우드 아크가 찍은 5개의 유망 분야는 이렇게 됩니다. AI 소프트웨어, 캐시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지금 가장 큰 특징은 AI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고, 로보틱스, 그리고 에너지 저장, 블록체인, 유전체 분석, 바이오 쪽이 올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 5개 기술이 따로 놀았었는데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덕분에 이제 서로 융합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터뷰한 걸 제가 보니까 이런 혁신주들이 너무 빨리 주가가 오를 수 있어서 자기는 이제 걱정된다. 주식을 빨리 사모아야 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캐시우드나 아크의 특징은 약간 뽐뿌를 많이 넣는다는 거, 적당히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낙관론적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낙관론이에요. 초낙관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항상 경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본인들도 이제 리포트에 디스클레이머라 그래서 경고를 써놨더라고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면서 본인들도 너무 낙관론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적어놨는데, 핵심부터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도 이 도표를 보고 뭔가 싶었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를 캐시우드가 처음부터 해줘요. 뭐냐면 재미난 일화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체스판 밀알이 밀가루죠. 밀가루 일화를 아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캐시우드가 AI 기술에 빗대 소개합니다. 뭐냐면 인도에서 체스가 처음 발명됐대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인도에 옛날에 그 왕이 체스 발명한 사람한테 너 상품으로 뭐 받고 싶냐, 보상으로 뭐 받고 싶냐, 이거 체스를 발명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발명가가 저는 큰 거 바라지 않고 체스판에다가 밀알 1개씩만 놔달라. 밀가루 그 알 1개 있잖아요. 체스 첫 번째 칸에는 1개, 두 번째 칸에는 2개, 세 번째 칸에는 4개, 네 번째 칸에는 8개, 이런 식으로 다음 칸으로 갈 때마다 2배씩만 더 늘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뭐 이렇게 간단한 보상을 요구하고 그래, 그래서 들어줄게 했는데 몇 칸 못 가서 그 왕이 당황해가지고, 왜냐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2배씩 복리로 늘어나니까 몇 칸 못 가고 이제 잘못했다 이러고 적당한 보상을 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우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복리 효과를 설명할 때도 자주 사례로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캐시우드가 AI가 지금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 특히 체스판의 마지막 칸을 앞두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 구간이 들어왔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975년 정도에는 체스로 치면 AI의 성능이 8번째 칸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값어치로 치면 밀가루 알 몇 개 들어갔는데, 83년에는 16번째 칸, 빵 9개로 늘어난 거죠. 2018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AI 시대에 진입했는데 체스의 40번째 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 1톤, 값어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 2023년에는 48번째 칸까지 올라오고요. 2030년 되면은 캐시우드가 무서운 예언을 하는 건데 체스의 마지막 칸인 64번째 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값어치가 밀가루 한 알이었던 이 값어치가 글로벌 GDP의 9배가 될 정도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당황했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였으면 글로벌 GDP의 9배가 되는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캐시우드가 강조한 이 부분이, 이번에 보고서 제목의 첫 번째 이 카테고리 제목이 체스판 후반부에 진입했다라는 걸 이제 주제로 삼았더라고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스판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쭉 왔었던 AI의 성능 변화보다 앞으로 남은 5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2030년까지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해왔던 AI의 그 성능 발전보다 지금 남은 3, 4년 동안의 AI 발전이 수천 배까지 강력하게 발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투자, 사회가 다 뒤집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챗GPT 나오기 전에 아마 이 보고서 봤으면 아유 또 무슨 소리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랬을 텐데, 저도 요즘 AI가 너무 무섭다는 걸 피부로 느끼니까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성능이 더 빨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앞에 체스판 얘기를 이렇게 빗대서 한 건데, 이렇게 쭈루룩 AI 성능이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점 1개당 2배로 늘어나는 거래요, 성능이. 저도 이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지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점 1개가 올라갈 때마다
복리 효과로 2배, 2배, 2배니까 하나에서 2개가 될 때, 2개에서 4개가 될 때는 성능이 별로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2배로 늘어나면 여러분 복리 효과가 무서운 게 원래 그래서 복리가 장기 투자해서 워렌 버핏이 효과를 낸 것처럼 처음에는 복리 투자해도 별로 아니 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그러지 별로 사팔사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복리 효과 못 느끼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막 장기 투자해서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시면은 최소한 2, 3년 이상 투자해 보시면 야 이래서 장기 투자하고 복리 효과 누리라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는 건데 이 기술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초반부에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후반부가 미쳤다 성능이. 근데 그 마지막 칸에 도달하는 게 2030년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가 미쳤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폭발적 성장이 AI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그래서 캐시우드가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성능 전망을 더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낙관론적인 사람이 전망했던 것보다 또 올리고 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챗GPT를 보면 이해가 된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들이 각 혁신 제품들이 나왔을 때 매출 10억 달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가 나왔을 때 유튜브도 아직도 혁신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저랑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도 뭐 예를 들어서 매출 10억 달러까지 13년 그 다음에 나온 게 인스타그램 10년 안쪽으로 들어왔고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틱톡 그랬는데 틱톡도 난리였잖아요. 막 중국 소셜미디어 난리였는데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 출시된 지 1, 2년 만에 그냥 매출 10억 달러 뚫어버리는 게 바로 이 오픈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도 오픈 AI 같은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전망이 아니다. 시장 침투율도 고객들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개인용 컴퓨터가 고객들한테 다 전달되려면은 수십 년이 걸려도 쉽지 않았던 거고 이제 점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근데 AI 하드웨어는 몇 년 안 걸릴 거다. 1, 2년 만에 그냥 쫙 다 퍼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곡점이 진짜 몇 년 안 남았다. 그래서 여기 제목도 보시면 폭발적인 성장까지 5년에서 10년도 안 남았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기술 혁신이 나올 때마다 성장률이 대폭 빨라졌다. 그래서 1500년대에는 농업혁명 때문에 0.3이 됐고 1900년대는 산업혁명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0.6으로 빨라졌고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지금이죠. 지금에는 경제 성장률이 한 2, 3%대 나오잖아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대 나오는데 캐시우드는 2030년 되면은 AI 혁명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7.3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솔직히 믿기진 않거든요. 지금 IMF나 주요 기관들이 2030년대에 경제 성장률을 3.1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경제 성장 모델을 따르면. 근데 이제 캐시우드는 앞에 저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전통 경제 성장 모델은 이걸 측정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AI 자율주행 로보틱스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2030년까지 그냥 곡선을 바꿔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투자 어디 해야 되는데요? 캐시우드가 3가지 찍어준 겁니다. 3가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승자 하나 사야 되고 로보택시 그리고 신약 개발 AI로 바이오 분야가 완전히 뒤집힐 거다라고 캐시우드가 이번에 엄청 강조했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시우드는 팔란티어 사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테팔 바이오 이렇게 됩니다. 캐시우드는 이렇게 찍었거든요. 혁신 분야로. 핵심은 보시면 그래프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 없이 이 오른쪽 반도체 엔비디아 반도체 필요한 숫자 대비 이 기술 발전이 폭증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엔비디아 반도체 엄청 많이 필요하다가 이제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늘어나는 숫자 대비 이 자율주행의 수준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게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다.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2025년이면 여기 출시된다고 돼 있고 AI 신약 개발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AI가 신약 개발하는 데 드는 생산성을 200배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시간, 획기적 절감에서 판도를 다 바꿔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도 진화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금은 개발자분들이 코딩한다 그러잖아요. 프로그램 짤 때 도와주는 정도인데 이제는 이 AI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단계까지 갈 거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이렇게 3가지를 찝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거의 150페이지에 달할 정도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제가 이제 아주 그 요약을 해서 전달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성능 증가 때문에 혁신 기업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를 건데 빅6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빼고 빅6라고 표현을 합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4% 주가가 오를 거래요. 야, 되게 좋은 소리죠. 빅7만 사모아도 매년 24%씩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까지 빅테크가 그래도 잘할 거고 그리고 파괴적 혁신 기업 테슬라가 포함된 그런 테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AI로 인한 혁신 기업들이 연평균 5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거고 캐시우드는 역시 전통 AI 적용 수혜를 못 받는 기업들은 주가가 못 오르거나 빠질 것이다. 양극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버핏의 지표
많은 분들이 요 왼쪽에 막대가 경제 성장률 GDP거든요. 맨날 버핏 지표라고 불리는 것 중에 주식시장이 GDP보다 높으면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투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캐시우드는 반박을 합니다. 버핏의 그 지표와는 달리 이 파괴적인 혁신 덕분에 주식시장이 전 세계 GDP 규모를 추월하는 시대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품이라고 느껴지는 그 장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30년대까지 기술 혁신 덕분에.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캐시우드가 이제 인터뷰한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온 겁니다. 보고서와 함께. 이 캐시우드가 올해는 그 소개한 부문 중에 뭐가 제일 저평가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를 찍어준 게 AI 의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캐시우드가 AI 의료 주식들을 계속 사모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은 엄청 이쪽을 유망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올해는 AI 혁명은 시작 단계인데 지금 AI 기술 발전 덕분에 약물 연구 및 발견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뒤집힐 거다 계속 강조하는데 오죽하면 생명공학이 반도체 산업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장표가 있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가져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전자 막 이런 어려운 분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90년대에는 유전자 하나 분석하고 하는데 비용이 1.4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140만 원까지 감소가 됐지만 2025년부터는 1달러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AI 덕분에. 지금 그 정도로 장난 아니다. 본인이 보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 기반으로 바이오 쪽 비밀을 밝혀낸 이 노벨상 수상자 덕분에 이게 더 빨라졌다라고 직접 언급을 합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 소개해드린 적 있죠. 그래서 AI 의료 요즘 투자의 대가들이나 펠로시라고 하는 정치 거물도 막 매수한 다음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쪽이 엄청 뜨겁고 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사들이 약을 하나 개발하면요 특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대요.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5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부지런히 팔아야 손익분기점 넘기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AI가 특허를 가지고 이제 약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기간이 8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면은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폭증할 거라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당연하죠. 돈 똑같이 들였는데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기간이 2배, 1.5배 늘어난다면 수익률도 엄청 높아질 거고 심지어 약물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제약사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거 지금 눈치챈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AI 도입할 거다. 입소문 타기 시작하면 난리 날 거다. 마치 챗GPT 나오고 나서 빅테크가 너도나도 엔비디아 반도체 살려고 난리 났던 것처럼 제약사들도 이제 AI 의료 기업들, 혁신 기업들 서로 시스템 도입하려고 난리 날 거다. 마치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서로 지금 앞다퉈서 도입하려고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라고 하는 AI 데이터 분석 CEO도 실적 발표 때 이제 미국 도입이 끝나면 전 세계가 우리 기업 소프트웨어 도입하려고 난리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캐시우드도 AI 의료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약사들이 이거 한번 맛보면 너도나도 도입하면 그 AI 관련 의료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캐시우드가 좋게 보는 기업은 요 리커전이라고 하는 회사, 템퍼스 AI 뭐 이런 것들 의료 진단, 의료 신약 개발.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가장 캐시우드가 지금 올해 미는 부분은 AI 의료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쪽 ARKG라고 하는 ETF고 당연히 저도 이제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상세한 부분은 설명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하면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로 AI가 이제 의료에 접목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기대감도 붙을 수 있고 실제로 보니까 실적들도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주가도 지금 마이너스인 게 단 한 개가 없을 정도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조용하게 오르는 ETF 2개가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ARKG, 바이오, ARKK 그 캐시우드의 대표 시그니처 펀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들 ETF입니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캐시우드가 좋게 보는 거는 로보택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도 하실 텐데 잠깐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핵심만 가져왔는데 뻔히 알만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캐시우드가 요 장표로 시작을 합니다. 10년 전부터 본인들이 자율주행 기업들을 팔로우업을 했는데 2014년부터 그때부터 자율주행 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았다. 근데 지금 다 포기했다. 퇴출 포기하고 두 곳 남은 곳이 테슬라랑 구글의 웨이모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겠다고 말은 다 해놓고 지금 전기차도 뭐 하겠다고 말하고 못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자율주행으로 돈 벌 수 있는 기업도 드물고 생존 자체가 힘든데 그걸 지금 해낸 게 테슬라랑 구글 웨이모다. 그래서 이 올해 출시되는 테슬라 자율주행 서비스가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질 거기 때문에 본인은 좋게 본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로보택시가 5천만 대가 돌아다닐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5천만 대요? 그렇게까지 정말 시장이 커질까 싶긴 한데 더 무서운 거는 거기에 절반을 테슬라가 차지할 거라는 거. 야, 경쟁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최근 10년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도 자율주행 할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지금 아마존이 갑자기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돈 다 때려박아가지고 지금부터 자율주행 하겠습니다 해도 약간 이게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다 포기하고 나가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잖아요. 이 경쟁력이라는 게 이게 독점적 장벽,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게 테슬라한테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캐시우드는. 그래서 들어올 자가 없고 테슬라와 지금 경쟁사는 웨이모, 구글 웨이모와 중국 전기차들, 바이두의 아폴로 이런 애들 잘 나가거든요. 이런 애들은 기술력이 진짜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아이들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야, 이게 현실화 된다면 뭐 기업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한 거죠. 아이 뭐 지금 자동차도 판매 정체인데 이거 로보택시 진짜 나오는 건 맞아? 이렇게 계속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캐시우드는 올해 6월이면 될 것 같다. 기술 완성됐다. 규제만 풀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거기다가 테슬라는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대비 생산 단가, 총 비용이 30-40%까지 저렴하대요. 웨이모 차량 자체가 더 비싸게 생산될 수밖에 없고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 웨이모는 라이다라는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테슬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더 테슬라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였을 때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생산력 자체가 4배 이상 차이 난다는 도표인데 그 정도로 가면 갈수록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압도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거리당 비용 자체도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지금 웨이모가 먼저 나왔지만 테슬라가 나오는 즉시 바로 그냥 점유율 다 잡아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우리 차량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4분의 1 이상 감소되면서 2035년까지 그냥 테슬라 쭉쭉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당 우리 예를 들어서 택시 타러 미국에 가서 우버 이런 거 이용하려면 마일당, 거리당 2불인데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0.25불이니까 거의 10분의 1인가요? 거의 8분의 1, 9분의 1까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좀 비쌀 수 있는데 점점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죠. 약간 이번에 이제 그래서 조금 먼 얘기 같은데 캐시우드는 이제 올해부터 이게 가시화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지켜보시죠. 같이 지켜보시고 이제 주가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기대감이 붙기 시작했죠. 아직은 약간 진짜일까? 진짜 이렇게까지 될까? 그런 기대 반, 의심 반 이렇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참고하시라 넣어놨는데 인간이 운용하면 고객을 태우러 가거나 그냥 고객 없이 달리는 비용만 해도 공차 비용이라고 하던데 이런 게 낭비가 되게 심한데 이제 AI 기반 로보택시는 이제 헛걸음하는 게 없다 보니까 AI가 탁탁 경로도 최적화해서 다니다 보니까 돈 안 되는 길로 안 다니고 딱딱 그 고객들이 있는 길로만 최적화해서 다니니까 그런 낭비되는 비용들이 싹싹 날아가면서 드라이버 비용도 줄어들고 현재 비용 대비 줄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진짜 현실화만 되면 대박인데 정말 될까?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150페이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압축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수혜로 바뀔 분야가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완전 자율주행, AI 신약 개발, AI 바이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에서는 AI 혁명의 수혜주로 팔란티어를 제일 좋게 본다. 그래서 AI 서비스 부분을 지배할 것으로 본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본인도 계속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펀드 보시면요. 테슬라가 1등으로 비중 12% 그리고 팔란티어가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캐시우드도 비중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팔란티어가 순위권에 높지 않았었는데 테팔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 바이오, AI 의료 바이오, 템퍼스 AI, 크리스퍼 유전자 또는 의료 진단, AI 기반 이런 거 모으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다 너무 많아 소개 못했지만 암호화폐 관련주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등 이렇게 보시면 딱 캐시우드가 어떤 분야 좋아하는지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혁신 유망 분야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의 빅 아이디어 5가지 분야.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린 부분은 AI 소프트웨어 일부분만 소개드렸습니다. 그렇죠?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블록체인, 유전체 분석, 그리고 재사용 로켓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거의 한 10가지 분야로 상세 분야가 있는데 제가 리포트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원문이라서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요즘 챗GPT 같은 데다가 영어 PDF 넣고 돌리면 번역 다 해줍니다. 그래도 양이 많긴 한데 관심 있는 분야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